예, 안녕하십니까. 착한 코다리장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장사의 신, 일본 그 이자카의 신이죠. 어, 우노 다케시가 지은 그 우노 다케시가 지은 우노 다카시가 지은 장사의 신, 이자카의 전설인데, 이 사람이 그 지은 내용 중에 그 장사 이렇게 가게 입지 선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김해에 있는 어떤 사장님이 전화 오셨어요. 가게를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게 자리를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까. 돈이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지는 않은데, 여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고, 그리고 성공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얻고 싶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더 한층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를 열어라라고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자카이 신이 밝히는 입지 선정 노하우. 드문 곳이면 아마 월세는 쌀 것 같은데 장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가 잘 되는 이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 첫 번째 챕터에 시부야 치고는 월세가 엄청나게 싸서 빌리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주인 아저씨도 마저도 진짜로 괜찮겠어요? 미심쩍은 할 정도의 장소였지. 그런데도 2개월이 지나자 꽤 잘 나가는 가게가 됐어. 한 번은 손님은 반드시 다시 오게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있는 힘껏 노력했지. 최소 한 명의 얼굴과 이름을 외워서 친해졌고 간판 요리를 서비스로 메인 요리를 서비스로 내주기도 했답니다. 와, 이렇게 장사를 했더니 장사가 잘 되더라.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가 잘 된 이유가 이런 그런 얘기였다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 보면 네. 빨간 거부터 보면 우리 가게만의 매력 그걸 만들어야 해. 그게 손님을 멀리서도 찾아오게 만드는 비밀이니까. 그럴 때 난 맛있어요라는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봐. 사람들한테 맛있죠? 라는 확신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손님과의 거리가 확 좁혀지지. 어떤 장소다 라라 하더라도 가게에 매력이 있으면 손님은 오게 돼 있어. 손님을 못 모으는 건 입지 문제가 아니라 가게의 실력 문제인 거야 라고 했네요. 예. 원래 그 집은 오래된 메밀국집이었는데 대로변 쪽으로 넓은 입구가 나 있었어. 그것만으로 재미가 없어서 나는 입구였던 곳을 일부러 어, 앞들로 만들고 가게 옆 비좁은 골목에 있던 뒷문을 입구로 만들었지. 간판도 그저 작은 걸 달아 놓았지. 명함을 한 장 꽂아놨더라고요. 그냥 간판을. 손님들이 이런 가게가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가게를 만드는 게 중요해. 사진인데 나무판 위에다가 이렇게 명함 한 장 덜렁 꼽아놓은 겁니다. 간판이라고. 예. 인적이 전혀 없는 곳에 우리 가게 나는 이렇게 명함 한 장을 판에 박아서 간판으로 만들었지. 그런 곳에 커다란 간판을 걸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얼마만큼 재미있게 만드느냐가 그게 관건이야. 예, 대단하네요. 방금 전에 나온 거 이렇게. 네. 아주 그냥 이거는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앞 입구의 판에다가 이렇게 나무판 하나 놓고 명함 하나 꽂아놓은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대단합니다. 부동산에서 좋은 가게를 소개받는 방법 나오네요. 만약 그 지역의 작은 가게에서
이 손으로 직접 담근 거야 라며 할머니가 주름 가득한 손으로 정말 맛깔스럽게 야채 겉절이를 내준다 하면 나도 모르게 먹고 싶어지잖아. 이런 건 대형 체인점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가 없어. 큰 가게들과는 다른 스타일로 가게를 운영하면 손님들이 오지 않을 일은 없어. 또 여기 그 그 대형 체인점이 내 작은 가게 옆에 들어선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오히려 예비 고객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생각하고 내 가게만의 매력으로 손님을 사로잡을 궁리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커다란 체인점이 생기도 너무 기죽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가 최강의 무기가 되는 이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예. 우리 가게에서 독립한 직원은 이자카야를 냈는데 여름에 오픈하면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어. 주인도 손님도 모두 땀에 범벅인데 더워서 죄송하다고 내놓은 서비스 메뉴가 펄펄 끓는 어묵이었던 거지. 그런데도 참 대단한 건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손님들의 이름을 물어보고는 준씨 닭튀김입니다. 이렇게 손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죠. 이렇게 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일이 접객을 하는 거야. 더 기가 막힌 건 손님들이 돌아갈 땐 야마씨 잘 먹었어요 하며 가게를 나선다는 것. 야마씨가 주인이거든요. 주인 이름 부르면서 어느새 자신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전한 거지. 내가 갔을 때 손님으로 앉아 있던 이웃 아주머니는 나한테 안 어울리지만 아들한테 추천해 줄게. 야마씨라고 하며 돌아갔어. 이곳이 자기한테는 어울리지 않지만 자기 아들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죠. 대단한 영업적 재능이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손님과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를 만드는 건 개업하고 바로일 때가 좋아. 얘기를 걸 계기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 제일 처음 손님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이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야. 손님들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손님들과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를 만드는 것, 개업하고 바로일 때가 아주 좋아. 얘기를 걸 계기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는 법. 개업 장소를 고를 때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큰 동네에 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 난 그럴 때 난 작은 동네라고 해서 기회가 적은 게 아니야. 거기서 손님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면 큰 동네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예. 작은 동네에서도 확실하게 손님들 마음만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무작정 목이 좋은 곳이 있는 큰 가게를 차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작은 가게의 특성을 살려 성공을 시킨다면 제대로 손님을 끄는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때 큰 가게를 차려도 늦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작은 마을이란 말이지 대부분 손님이 그 지역 사람들일 수가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그렇다면 그 동네에서 가게를 할 때보다 손님 마음을 파고들기가 쉬울 거야. 세상 사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등등 동네 사람끼리 하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하루 하다못해 역 앞에 새 빌딩이 생기나 봐요라든가 뭐라도 상관없을 거야. 그 지역의 특유의 화제는 얼마든지 있어. 이건 굉장한 강점이야. 그러니 손님이 오거든 물고 늘어져야 해. 일단 이름부터 외우고 근처에 사는지 어떤지를 넌지시 확인하는 것.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 이렇게 하는 거지. 추가 주문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묻는 거야. 여기 근처에 사세요? 손님이 그런데요 라고 하면 자 그럼 친해진 기념으로 서비스를 좀 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토마토 샐러드나 오이 절임 같은 걸 내준다면 기뻐하지 않겠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확 높아지지. 또 이웃인 걸 확인하게 되었으니 가볍게 한잔하고 싶을 때 들러주세요 라고 걸면서 걸기도 쉽지. 거기다 메뉴는 없는 거라도 마음에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덧붙인다면 손님도 무척 친근하게 느낄 거야.
뭔가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 때로는 간단하게 끓여낼 수 있는 면을 몇 가지만 상비해 두기만 해도 어느 날 손님이 좀 가볍게 먹고 싶은데 뭐 괜찮은 거 없어요? 라고 할 때 면 종류랑 메밀국수, 열무국수, 우동이 가능한데 어때요? 라고 말한다면 기뻐할 거야. 내가 자주 가던 시부야의 한 가게에 얘기인데 말이지 아주 호탕한 아줌마가 하는 포장마차였는데 겉 모습과는 달리 메뉴는 불고기에 음악은 라틴 음악이 흘러나왔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데킬라 같은 게 있으면 딱 좋겠다 했는데 그냥 한번 말해봤어. 그랬더니 아줌마가 씩 웃더니 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선반에 손을 쑥 불쑥 뻗더니 데킬라 병을 꺼내주는 거야. 포장마차니까 당연히 데킬라 같은 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주니까 정말 정말 감동인 거야.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대단한 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지만 따뜻한 접객, 마음과 정이 담긴 접객이 가게의 팬을 넓히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덧붙인다면 가게에서 손님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역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이려고 할 때 말이야. 보통 역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곤 하는데 난 그것보다는 효과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전단지 갖고는 절대 단골을 불러들이지 않아. 요 생각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오게는 만듭니다. 그 다음은 우리 사장님 몫이죠. 이런 예를 들어볼게. 우리 가게에서 독립한 한 직원이 가게에서 생긴 일이야. 거기는 도로에 접해 있는 직구 한쪽에다 어묵 냄비를 놔뒀지. 하루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쪽에 단골 손님이 걸어오고 있더라고. 그러자 주인인 그 아이가 손님한테 오늘은 안 들러요? 라고 물었어. 손님은 오늘은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하며 가버렸어. 그 아이는 다음에 와요? 라고 글을 보냈지. 근데 말이야 시간이 이르고 역에서 걸어오는 거였으니 그 손님은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만약 나였다면 이거 가져가세요 하며 어묵 두세 개쯤 건넸을 거야. 원가 200원, 200엔 정도밖에 안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 술을 마실 때 반드시 가게로 오리라 생각해.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선 안 돼. 항상 손님을 어떻게 가게로 불러들일지 거기에 대해 굶주려 있지 않으면 성공한 가게를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네요. 가게를 고를 때는 조급하게 골라서는 안 된다라고 또 나와 있네요. 가게를 고를 때 조급하게 막 고르면 안 되죠. 사실 다 되어 있는 가게에 손쉽게 들어갈 생각만 하지 말고 가게를 여는데 제약이 없는지 살펴봐야 해. 소중한 내 가게를 여는 건데 당연히 시간과 공을 들여야지. 너무 성급하게 고르지 말란 이야기죠. 주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가게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야. 그러니 그 이상과는 다르더라도 우선 손님을 불러들일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해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방이기에 가능한 것, 주로 이 챕터에서는 지방이 가격이 좀 저렴하다, 쉽게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공한다면 금방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그 가게이고 지방이지만 역시나 이분은 이걸 제일 좋아하는 멘트 같아요. 즐거움이라는 자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했네요. 즐겁게 장사를 하고 손님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어떤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일본 이자카의 신, 장사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에서 열든 지방에서 열든 항상 어디가 더 행복할까를 위주로 고민해. 어디에선 자신이 살아가기 즐거운 터전을 꾸려가는 사람이 가게도 성공시킬 수 있어.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오늘? 예, 정말 가게가 어서 하든 간에 정말 즐겁게 꾸릴 수 있고 손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이웃에서 물건 사기가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다.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웃에서 사라는 거죠. 이웃에서. 그런 곳에서 가격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웃에서 사야만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비싸도 이웃에서 사라는 거죠.
예. 지역에서 가게를 낸 이상 나도 그 지역에 공헌하며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 그렇게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영업을 해 나간다면 성공으로 또 반드시 연결될 거야. 그리고 어떤 물건 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접시가 필요해. 그러면 한꺼번에 필요한 수량을 다 사지 말고 20장이 필요할 때 4번에 나눠서 5장씩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가게에 최소 4번은 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도 더 친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한번 들러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릇을 다 사지 마라. 이렇게 나눠 사면서 자주 얼굴 보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같은 곳에 몇 번이고 가서 얼굴을 잘 익히려고 노력해봐. 가게 사람이 알아보고 말을 걸어주면 게임은 끝나는 거지. 주변 가게들에 가서 이렇게 말을 걸고 듣고 뭐 이런 걸 하라는 거죠, 뭐. 그리고 여기 이 챕터에서는 또 어떤 예쁜 모자를 쓰고서 어떤 시장을 가거나 마트에 갈 때 가서 눈에 띄게 하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인사도 자주 하고 하는 것. 그리고 청소할 때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예. 뭐 또 금융기관 갈 때도, 뭐 은행 같은 갈 때도 빨간 옷에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얼굴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슬슬 빨갱이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 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시간에 예쁜 옷을 입고 가면, 똑같은 어떤 특징적인 빨간 옷 뭐 이런 것을 정해놓고 가면 금융기관 직원들도 나를 기억해주고, 그리고 대출 받을 때도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청소할 때, 우리 가게를 청소할 때가 있잖아. 이럴 때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도 자기 가게로 손님을 불러들이게 해 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바깥 청소를 할 때 2m 정도만, 자기네 가게 선이 아닌데도 넘어서 청소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이 가게 어떠냐고 누군가가 물으면 옆집의 주인이 가게 좋더라고요, 친절하세요 그 지사님, 이렇게 하면 그런 행동이 쌓여가지고 뭐 조그만 청소라는 거였지만 내 가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된다. 청소처럼 큰 힘이 들지 않는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가게 이미지를 지역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런 행동들이 쌓여서 가게를 번창시킨다고 생각해. 이 이자카의 신인 이분은 정말 이런 섬세한 것까지, 조그만 것까지를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장보기는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오랫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를 지키는 쪽이 훨씬 더 소중한 자산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해. 한국에도 요즘 식자재마트가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많이 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기보다는 막걸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들어가면, 저희 착한 코다리도 그런 편인데 그거를 갖다 주는 걸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일부러 주변에 있는 그런 조그만 가게들을 가서 여러 번에 나눠서 사요, 일부러. 그래서 인사도 하고 사귀는 거죠, 그렇게. 네. 내가 처음 이자카야를 시작했을 때 근처에 있는 작은 생선 가게에 갔더니 가게에서 쓰시려고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렇다고 했더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동업자분들 소개해 주시고요 라며 바지락을 한 움큼 서비스로 주더라고. 정어리도 한 마리부터 무조건 손질을 해준다기에 몇 마리 부탁해서 녹말을 묻혀 튀겨냈더니 이게 또 엄청나게 팔린 거야. 그렇게 우리 이자카와 그 거래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갔지. 지금 그 생선 가게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매상을 올리는 가게가 되었어. 그렇게 고생을 함께한 가게와 같이 커갈 수 있다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기쁜 일이지.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의 가게들과 같이 성장하는 것. 예, 이번 챕터가 끝났는데요. 인적이 드문 작은 가게이지만, 좀 비싸지 않은 가게이지만,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입지선정, 이자카의 신이 밝히는 입지선정 노하우인데, 이런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를 열고 또 그것을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참고하셔서, 좀 20분 정도니까 좀 길긴 한데요,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면 가게의 입지 선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